그알리뷰 754회 하루코는 거기 없었다. 한국 여성 토막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알리뷰 하면서 예전에 소개했던 범죄 사건 시간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내용이 중복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 사건은 제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사건이고, 여러분들이 좀 최근에 그래서 그알리뷰 올라오면 잘 안 보셨던 것 같은데, 이 영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2010년 3월) 말 가나자와시의 한 댐 근처 도로공사가 한창이던 이곳에서 한 인부가 가방 하나 발견합니다. 흙이 조금 묻어있지만 멀쩡했어요. 냄새가 심하게 나던 가방 안에는 몸통만 있고 머리가 사라진 알몸 상태의 여성 사체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사면에 여행용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보니까 썩는 냄새 나고요. 제가 냄새 때문에 토했어요. 충격이었죠. 설마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방이 그렇게 작은 여행용 가방에 사람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사체 발견과 동시에 경찰력이 총동원됐지만 얼굴 없는 사체의 신원 파악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 속에 경찰은 실종자 명단과 대조 작업을 벌였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죠. 우선 현내 그리고 호쿠리쿠 지방 사면에서 행방불명 신고 조회를 했는데요. 누구 하나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100여 명 정도 해봤습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사라진 머리 부분을 찾아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체가 발견된 장소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어요. 사체가 훼손이 워낙 심해서 지문이 온전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망 시기나 사망 원인도 확실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두검으로 알아낸 건 키와 나이 정도예요. 이렇게 구부려서 확 접어서 허리를 접어서 머리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의 뼈의 길이 그리고 허리와 무릎까지의 뼈의 길이로 대략 그 사람의 신장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결과 가방 속 여성은 신장 155cm, 30살 정도의 젊은 여성이었고요. 유일한 단서는 사체가 담겨있던 가방입니다. 사체 발견 나흘 후 용의자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다시 이틀 후 일본 방송으로 특보가 전해집니다. 체포된 용의자가 경찰에게 가방 속 여인이 누구인지 진술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산간부에서 두부가 없는 여성의 사체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이 발견된 사건에 대한 특보입니다. 사체 신원은 한국 제주도 출신의 33세 여성. 바로 머리 부분이 없어진 토막살인의 피해자가 한국 여성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2010년 4월 일본 열도를 뒤흔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더욱더 충격적인 이유는 이 사체가 한국 여성이기 때문이죠. 과연 그녀는 누구길래 낯선 땅 타국에서 죽음을 맞이한 걸까? 자신이 여성을 죽였다며 경찰에 출두한 이누마 세이치라는 남성의 진술만이 이 사건을 풀어나갈 유일한 단서입니다. 토막 살인 사건의 현장 검증이 있던 날 용의자 이누마 세이치가 경찰의 호의 속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환갑이네, 범인이. 2번 이혼하고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으며 직업도 없다고 밝힌 60살의 일본인 남성. 다리를 심하게 절고 거동이 불편한 듯 목발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한국인 여성을 만났고 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걸까? 그가 한국인 여성을 만난 것은 대리해루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성매매 출장 업체에 전화를 걸었고 그날 그에게 찾아온 여자는 일본어로 봄에 태어난 아이라는 뜻을 가진 하루코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하지만 범인은 그녀의 목을 졸라 죽인 후 사체를 절단하고 몸통만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살해 이유는
하루코가 돈을 더 요구했기 때문이라는데요. 하루코를 죽이고 사체를 버린 건 2009년 10월, 무려 반년 전이라는 겁니다. 용의자 이누마 세이치가 살던 동네는 가나자와시의 도심으로 하루코의 사체가 발견된 곳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 이누마는 살해 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목에 잘린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자수를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는 사건 이후에 월세도 밀리지 않을 만큼 평범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렌터 업체 사장이라고 하는데 여자랑 좀 살았다고도 하는데 사건을 일으킨 건 작년 10월이잖아요. 그 후로 사건을 일으켰다면 항상 약속한 날에 송금을 하는 건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하루코라는 일본 이름을 쓰는 한국인이라는 것 외에는 피해자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누마 세이치. 사체 신원 파악에 대한 수사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하루코라는 이름을 쓰는 성매매 광고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 판매되는 잡지에 소개된 한국인 성매매 업체는 무려 4곳. 속칭 마마라고 불리는 업주가 전화로 성매매를 중개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업주 중에 하루코를 아는 사람이 있진 않을까? 누구신데요?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저한테. 없어요. 난 모릅니다. 억울한 거 누가 모르냐고요. 한국에서 여기까지 돈 벌러 와서. 그런데 그 일하고 나하고 이게 뭔 상관이에요? 그러던 중 업소 주인 중 한 명이 취재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용의자 이누마 세이치는 한인 업소들 사이에서 유명 단골이라는 것이죠. 원래요. 그 아저씨가 우리 가게 손님이었더라고요. 전화 입력된 거 보니까 아가씨들 다 그러니까 뭐 매니아고 여자 매니아. 왜냐면요. 우리는 한국 가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좋아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 가게 손님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도 접대를 했던 손님이라는 거예요. 업주는 2009년 10월경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은 적 있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그때가 아마 작년 10월 초였는데 저희 집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있었거든요. 그 아가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친구 찾아달라고 나한테 부탁했는데 텔레비전 딱 본 거예요. 봤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일단 나는 그 여자가 나이는 똑같잖아요. 30대라고 하니까 더구나 한국 여자고요.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전화. 오사카에서 정희정이라는 한국 사람이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에 다녀온다고 나간 후 연락이 끊겼다는 전화였습니다. 당시 실종됐다는 장희정 씨는 사체 부검에서 밝혀진 것처럼 작은 체구의 32살이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하루코일까? 그러던 중 사체 발견 현장이 다시 시끄러워집니다. 피해자 신원을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된 거예요. 사체 발견 지점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외국인 등록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저 파란색 막대기 꽂아 놓은 걸 말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외국인 등록증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대략적인 신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3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이 아니라면 누구나 만들어야 하는 등록증. 이 외국인 등록증에는 하루코 씨의 정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인, 이름 정희정, 나이 33, 오사카에서 없어졌다는 그 여성이었습니다. 사체 확인을 해줄 사람을 찾지 못해 외국인 등록증만으로 신원이 확인된 정씨. 그러나 이름이 밝혀졌지만 정씨를 안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한국 영사만이 수사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을 대신해 왔다는 영사는 일본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죠. 지금 가족은 정씨가 여기서 무슨 일 당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정씨 가족이 희망하는 건 일본인 범인이 일본 법률에 의해 엄중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외국인 체류증인가 봐요. 일본인 배우자 체류 자격으로 들어왔었네, 일본에. 그러면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는 뜻인데 이 남자가 누구일까요? 외국인 등록증을 보면 정 씨는 2006년
일본인과 결혼하면서 배우자 비자를 받아 일본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최초 입국한 도시는 나가노, 정씨 부부의 주소도 이곳에 등록돼 있었지만 남편의 실종 신고 기록은 없었어요. 일본인 남편은 왜 아내인 정씨를 찾지 않았던 걸까? 정씨의 남편을 찾던 제작진은 뜻밖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정씨의 사체가 발견되기 직전에 이혼 서류가 접수됐다는 것이었죠. 이게 그 이혼 청구서인가 봐요. 이혼을 동의한다는 정씨의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과 합의 이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어렵게 정씨의 남편이 일하는 곳을 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본 남자 한 명이 한국인 유흥가에서 불법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가 한국 여성과 결혼했다는 말이 돌았다는 것이죠. 자, 전화해봤습니다. 옛날에 나리타라는 사람이 한국 여자하고 살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한번 알아보면 금방 알 거예요. 이 동네에서 불법 택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씨의 일본인 남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씨의 살해 사건이 신문과 방송에 나왔을 쯤부터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모습을 감춰버렸다는데요. 제작진은 정씨를 알고 있다는 한 여성으로부터 몇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체가 발견되기 전부터 한인들 사이에선 이곳에서 일하던 정씨의 실종 소문이 흉흉하게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벌써 10월 5일부터 찾고 있었어요. 행방불명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요. 10월 5일부터 전화를 건 데도 없고 그때부터 전화기 꺼져 있었나 봐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신고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불법 위장 결혼 문제 때문인데요. 실종 신고해야 되는데 하려면 가족이 가서 해야 되잖아요. 신랑이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상 위장 결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일을 하나 보네요. 위장 결혼을 대가로 돈을 챙긴 일본인 남편은 실종 신고를 해달라는 지인들의 부탁을 뒤로하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정 씨는 한국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2005년 한국 내 불법 송출 업체를 통해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게 된 정 씨는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빚을 갚았고 그 선불금을 갚기 위해 일을 했던 겁니다. 빚을 갚기 전에는 한국에 돌아갈 수 없던 정 씨, 장기 체류를 위해 위장 결혼이라는 불법까지 감행했어요. 그리고 2007년 정 씨는 오사카로 갑니다. 정 씨가 실종된 무렵 용의자 이누마와 수차례 통화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정 씨의 한국인 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정 씨와 연락이 안 돼 불안해하던 차에 정 씨의 통화 기록에서 낯선 번호를 발견했었죠. 바로 이누마 세이치의 번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좀 엮여있네요. 범인이 한국 여성을 일본으로 밀입국시키는 과정에 관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범인이죠. 이누마 세이치 전화번호고. 자, 실종 당일 오후 2차례 전화했던 걸로 확인됩니다. 불길한 마음에 이누마에게 전화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를 했거든요. 안 받더라고요. 계속 끊더라고요, 전화를.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언니 돌려달라고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누구냐고.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고 바로 전화한 순간 이제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끊은 거죠, 그 다음날. 혜수 씨는 정 씨를 아는 사람 중 유일하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졌지만 그런 혜수 씨조차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여긴 지인이 신고할 수 있고요. 그냥 경찰서를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가려고 조사를 하고 뽑아놓고 신랑 되는 사람한테 그걸 끊어달라고 그랬거든요. 외국인 등록증이요. 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끊어달라 했더니 신랑이 꺼리는 거예요. 만약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실종 그거에 들어가면 집에 수사가 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편했나 봐요. 정 씨를 찾기 위해 혜수 씨가 마지막으로 매달린 곳은 대한민국 영사관이었습니다.
전화번호 주인만이라도 찾아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는데요. 제가 조사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대사관에 팩스를 보낸 거예요. 이 사람 번호 찾아달라고요? 누군지. 네, 이 사람 만나러 간다 했는데 없어졌다. 그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영사는 작년에 실종된 정 씨를 찾아달라며 혜수 씨가 자료를 보냈던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취재팀이 그 영사관에 전화를 해본 거죠. 네, 영사님 혹시 실종 신고 들어온 거 없습니까? 영사님하고 통화했고요. 직접 팩스를 보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런 걸 영사관에다 신고하면 어떡해? 신고하려면 경찰서에 가야지 말이야. 그걸 왜 니 같아 영사관에 신고를 해요? 니 같아 그 신고가 들어와도 사실 방법은 없어요. 하루코 정희정 씨가 사라진 지 6개월. 새 출발하겠다며 떠난 오사카에서 정 씨는 왜 다시 성매매의 길에 들어선 것일까? 자, 다시 업소 주인 만나봅니다. 어느 날 전화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 사실은 여기서 빚을 졌어요. 친구 보증 섰다고. 깡패돈 써가지고 여권도 뺏겼다 그래요. 정 씨가 가나자와로 출장 성매매를 갈 수밖에 없던 이유였습니다. 출장 성매매는 일본 유흥가에서도 가장 위험한 일로 꼽히는데요. 누구를 만나게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누마는 업계의 속어로 사귄다, 즉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별다른 두려움 없이 가나자와시로 향했을 정 씨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 씨가 없는 상황에서 용의자 이누마 세이치는 선처를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사체가 발견되기까지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했다는 진술도 이누마에게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당황했고 사체가 가방에 들어가지 않아 머리를 잘랐을 뿐 범죄 은폐 의도는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요. 살인을 은폐하려 했다면 눈에 띄는 비탈길의 사체를 버리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사건 현장이네요. 지나가다가 다리 위에서 던진 것 같죠? 자, 가나자와 TV 기자인데요. 격자도 없고 상당히 깊은 산속이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도 않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사체가 발견된 곳은 도로 확장 공사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외진 장소였습니다. 정 씨의 친구 혜수 씨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 곧바로 전화번호를 바꿔버린 이누마는 곧이어 정 씨의 사체를 옮긴 승용차도 팔아버린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제작진은 이웃 주민으로부터 이누마가 해외 여행을 간다며 5개월간 자취를 감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누마는 경찰 포위망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자 다시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죠. 용의자가 자주 이용하던 이발소 주인이네요. 대만에 갔다 왔대요. 대만? 10월에 왔을 때도 대만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3월에 다녀왔다고 음식 맛있고 온천도 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행 때문에 갔다 온 것처럼 주변에 소문을 냈네요.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10년 이상 이누마가 출입한 단골 가게 주인들은 이누마가 다리를 저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경찰 출두 며칠 전만 해도 불편한 기색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택 수사 때 지팡이 짚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3월에 왔을 때 그런 모습이 일제 없었거든요. 키가 한 180 돼요. 키도 크고 몸 탄탄하지. 다리도 길쭉하고. 이누마는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장애연금을 받긴 하지만 눈에 띄게 절지는 않았고 나이에 비해 건장한 풍채였다는 겁니다. 불과 며칠만 해도 몸을 가누기 힘들어 보이는 노인의 모습으로 카메라에 선 이유가 뭘까? 그 다리로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그런 상태라면 지팡이 짚고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처럼 지팡이를 짚고 한쪽 다리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자기 몸을 유지하는 것도 좀 힘들 텐데요. 현재 이누마를 기소할 수 있는 근거는 본인의 진술뿐. 부검했지만 사인을 정확히 알아내기도 힘듭니다. 밀폐된 가방에 사체를 넣었기 때문에 사망 추정 시간조차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부검입니다. 밀봉된 용기,
즉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거나 또는 벌레가 들어오지 않는 밀봉된 환경, 여행용 가방, 그런 때는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누마는 잘라낸 머리를 가방과 함께 버렸다고 주장하지만 한 달간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국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남아요. 목을 조였을 때. 여기 남거든요. 그래서 만약 용의자가 목을 조였다고 한다면 여기를 어쩌면 지우려고도 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정확하게 감정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목을 찾는 건가요? 중요하다고나 할까? 완전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제 감정은 지금 4분의 3 정도예요. 7, 80% 정도. 정 씨를 위해 나서줄 목격자도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이누마를 살인죄로 기소할 물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사체 발견 한 달, 이누마의 범죄 혐의는 아직 살인이 아닌 사체 훼손 유기로 남아 있습니다. 머리 부분을 찾아서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다면 살인사건으로 수사가 전환될 수 있겠지만 그게 가능한가 하면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담당 경찰이네요, 이 사람이. 헬기에 보트까지 동원됐던 대대적인 수색은 이제 멈췄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외에는 더 이상의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늘은 성과가 없네요. 발견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역시 몸에 일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우선으로 찾고 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희정 씨의 가족은 끝내 찾지 못한 시신 일부분을 포기하고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한국과 일본에서 잊혀졌죠. 일본인이 살해되는 사건에 비하면 아마도 작은 사건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피해자가 일본인이었다면 오히려 반향이 컸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게 방송이 2번 나왔던 걸로 알거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루코 죽음 1년 후 다시 제 취재가 있었던 거죠. 그 아래서 그때 또 새로운 게 밝혀졌나 본데 오늘은 여기까지 1편만 보고요. 이게 1부, 2부 제가 3부 이렇게 나누면서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다른 방송입니다. 다른 회차 방송이라서 오늘은 여기서 끊고 다음 주에 1년 후 취재 내용을 또 알아보는 그 방송 리뷰 시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정희정 씨라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갔고 성매매를 원정 성매매로 간 거죠. 근데 이런 목적으로는 비자가 안 나올 테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비행기 값을 아끼려고 한 건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미립국하듯이 갔어요. 중개업체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범인이 있었고 범인이란 사람이 이누마 세이치가 아직 남자친구인지 그냥 그런 스폰 관계 같은 애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그건 아마 좀 다음 방송을 봐야 정확할 것 같고 이 사람이 범인이죠. 지금 당사자가 인정했고 선처 호소하는 중이니까 범인이 맞는데 그럼 범행의 이유는 뭐냐 이런 것도 이제 다음 방송에서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누마 세이치가 이 정희정 씨가 계속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신분을 판 거죠. 결혼한 아내 신분으로 살 수 있게 돈을 일부 받고 그러면은 둘 사이의 거래는 끝난 건데 뭔가 더 일이 있어야만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좀 내막이 드러나는지 모르겠지만 좀 기대를 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루코 정희정 씨 토막살인 사건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